전두환. 역사에 잊혀진 이름 같지만 여전히 우리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천문학적인 추징금 여전히 내지 않고 있고 탈세, 아들도 지금 탈세로 여전히 수감 중이고 여기에 명예훼손, 이번엔 세금 체납입니다. 네. 양도소득세 등을 안 냈더군요. 네. 아니 근데 네. 앵커님 이게 잊혀져가는 이름이라뇨. 잊을 수가 없는 이름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까? 80년대 제 대학생 시절에 정말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과 그 영화 1987에 나오는 그런 정말 힘든 싸움을 시민들이 하다가 그때 딱 저 6.29 선언 나오고 제가 입대를 했더니 네. 직속상관 이름이 전두환인 거예요. 너무 그때 힘든 제가 군 생활을 했는데 네. 평생 이제 잊을 수 없는 이름이죠. 다른 우리 국민보다 현대사에서 2배로 힘드셨겠네요. 한 10배 힘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된 건 알고 계실 거고요. 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두환 대통령 추징금이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통치를 하면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불법적인 거였죠. 그래서 이제 법은 국가는 2,200억을 토해내라. 네.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한 절반 가까이 남아 있는 겁니다. 네, 추징금은요? 이걸 네. 추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돈이 없다, 재산이 없다. 이제 이런 이제 변명으로 일관해 왔는데 네. 이번에 이제 체납자, 그것도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는데 거기에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떡 들어 있는 거고 네. 양도소득세 31억 원을 내지 않았다. 야, 양도소득세 31억 원이면 얼마를 벌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게 뭐 저 아파트나 주식 같은 거 팔아가지고 내가 세금 한 100억 벌었으면 차익이 국가가 생겼을 때. 그 땀 흘려 일한 거 아니니까 그 중에 얼마 내세요 한 네. 거잖아요. 그게 뭐 얼마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31억 원이라면 그렇죠. 번 돈이 있으니까 내라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왜 그러니까 안 낸답니까? 그러니까 이 수익이 네. 말씀하신 대로 불로소득인데 차익이 많이 발생해서 많이 벌었을 때 네. 세율은 높아집니다. 항상. 예를 들면 그게 뭐 20%부터 30%, 40%, 50%까지 가요. 네. 31억을 소득세로 내라고 했다면 실제 소득은 최소한 그 2배에서 한 5배 정도 될 거예요. 한 100억 정도 벌었다고 치자고요. 네. 그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한 수익에 대해서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제 드러난 거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막대한 자산이 있는 것 아니냐. 국민들은 이런 의구심을 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생각하실 거예요. 양도소득세? 그러면 뭘 팔아가지고 지금 수익이 이만큼 났다는 제가 건데.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렇죠. 네. 양도소득세가 31억이면 도대체 그 수익이 얼마나 났다는 거야? 양도 차익이 최소한 31억 이상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31억을 못 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양도소득세가 나온 거냐면요. 네. 추징금을 이제 추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재산 하나 파악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주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 거다. 차명이다. 거를 네. 차명이다라고 해서 그거를 공매를 붙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나왔을 거냐, 공매 그 가격이. 그 가격을 추징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공매의 성격인데 우리는 그게 거의 매매와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검찰이 가져가서 이걸 팔아서 그 수익을 추징금으로 이렇게 추징을 했다고 해도 네. 이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판 것과 동일하하거든요. 이 법적인 모습은. 어쨌든 이익을 올렸다. 그렇죠. 왜냐하면 추징금만큼은 더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양도소득세가 나온 거예요. 아, 이해했습니다. 네. 음. 자, 숨겨놓은 재산을 팔아서 추징금 안 낸 것을 네. 회수해서 예. 주머니에 돈은 없지만 네. 양도세는 또 부과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어쨌든 그렇죠. 당신이 이익을 얻었으니 수익을 그렇죠. 냈으니까. 추징금이 줄어드는 이익이 네. 생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추징금은 지금 한 2천억 넘게 해서 지금 한 2,200억이 절반밖에 안 냈다는 거 아니에요? 2,200억이 부과돼서 네. 처음에는 네. 한 1,600억이 남아 있었는데 몇 차례 추징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가족의 재산까지도 추징할 수 있게 그랬죠. 또 2015년에 네. 법이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1,000억 원 정도, 네. 한 절반 가까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이 아니, 됩니다. 법원에서 2,200억 원을 추징합니다 이렇게 선고했다는 것은 네.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최소한 당신이 2,200억 원은 뇌물 등으로 받은 거야라고 그렇습니다. 인정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 사람이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법원의 판결로 미루어. 네. 그리고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걸로 보면 29만 원밖에 없다지만 여러 가지 뭐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그렇죠.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네, 정확히 네. 얘기하면은 2003년 6월 한 법정에서 네. 판사가 물어봤더니 이제 29만 1,000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네. 29만 1,000원이라고 얘기해서 전 재산이 29만 원이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은 뒤에 이제 들러온 얘기들이 보면 2009년에는 전두환 일가가 1,700만 달러 이상의 그 비자금을 조성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도 한번 그렇죠. 제기된 네. 적이 있고요. 또 수시로 무슨 무주 리조트라든지 이런 데서 골프 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순재 씨 생일 잔치 때 네. 호텔 출장 뷔페를 부르는 모습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호화스러운 생활이잖아요. 29만 원 갖고 못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근데 좀 더 정정을 해드리면요. 전 재산이 그때 29만 원이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네. 내 예금 통장에 29만 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재산이라는 것과는 조금 뉘앙스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이 악화되고 또 저 추징금 시효 연장하고 이러자 또 버티다 못해서 그 전두환 씨 일가가 2년 전인가요? 좀 냈습니다. 그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동안의 논의 끝에 마련한 지호 납부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제국 명의의 서울 서초동 소재 부동산 일체와 연천군 소재 허브빌리지 부동산 일체, 소장 미술품, 전효선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소재 부동산 일체, 전재용 명의의 서울 서초동 소재 부동산과 경기도 오산시 소재 토지 일체, 전재만 명의의 서울시 한남동 소재 부동산 일체, 경남 합천군 소재 선산 등입니다.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서전 냈는데 거기에 헬기 사격 관련해서 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 고 조비오 신부님 거짓말장이 사탄이라고. 네. 근데 헬기 사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확인됐죠. 지난해 국방부가 인정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걸려 있는데 네, 나 치매 걸렸으니까 못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변호사가 계시지만 네. 그때 보도된 것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부인 이순자 여사가 자, 이 우리 남편이 2013년부터 네. 치매 증상이 있다가 지금은 네. 심해졌다. 그래서 광주 법원에 출석할 수 없다. 이렇게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네. 입장문을 냈는데 그러면은 먼저 불출석 사유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재판에 못 가는데 네. 아프다. 그럼 진단서가 첨부돼야 되잖아요. 이게 확인된 바가 없이 가족의 지금 구두 상황으로 아, 그래요? 확인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랑 진단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그 재판 전날 이순자 씨가 우리 남편은 못 나갑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무 얘기 안 한 것과 법적 효과가 마찬가지거든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날 그 다음 날 있었던 재판이 그냥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 광주에서 안 받고 싶다 했는데 그것도 법원이 계속 광주에서 재판 받아라 이렇게 네. 했죠. 네, 광주에서 불공평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면서 이송 신청을 했는데요. 이게 광주 고등법원에서 기각이 됐고 네. 대법원까지 또 항고를 또 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도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광주에서 재판이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치매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서전은 어떻게 썼답니까? 자서전을 말이죠. 2000년부터 비서관에게 구술을 해서 네. 비서관이 적어놓은 것들을 자 이제 기억이 내가 온전치 못하니 당신이 완결짓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네. 비서관이 썼다는 겁니다. 지금 재판이 사자 명예훼손이에요. 조비오 신부님하고 네. 패터슨 목사에 대해서 가면을 쓴 사탄이다. 그리고 아주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비하를 했거든요. 파렴치범이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비서관은 그 대목도 자신이 쓴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명예훼손 재판의 부분도 이 주체가- 사람이 책임집니까? 이 사람이 썼으니까 이 비서관이 네. 피고인으로 피의자로 바뀔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근데 만약에 진짜 그걸 쓴 거는 비서관이지만 비서관이 그것을 전두환 씨에게 확인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둘 다 같이 공범이 되겠죠. 출판은 지금 전두환 회고록이고 네. 저자 전두환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서관이 쓴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뭐 누구 하나가 주체가 아니라 네. 공범 관계가 아닌가 추정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새 아들 근황은요. 전재국 씨는 시공사 그 네네. 팔았다면서요, 출판사? 출판사 대표인데 잘안 아까 됐나 처음에 보죠? 이제 발표한 인물인데 요즘 출판 시장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매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마 자산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남과 삼남이 있고 딸이 있는데 네. 전재용 씨는 가만히 있어. 그 부인이 박상아 씨인 거죠, 배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수감돼 있는 거죠. 네.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군요. 지금 정확하게는요. 네. 벌금 40억. 벌금 40억 원을 그 2014년에 선고받았어요. 그걸 못 내서 현재 2016년 7월부터 노역 중입니다. 지금도 노역 중입니까? 네. 그때 왜 노역하는데 일당이 얼마라고 해서 또 400만 원이었죠. 400만 원. 400만 원이면 4, 3, 12. 한 달 감옥에 있으면 1억 2천만 원이 그렇죠. 탕감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참 박상아 씨 왜 방금 화면에 나갔는데
뭐 캘리포니아에 재산이 있었다, 뭐 확인됐다 이런 보도도 최근에 있었고. 네. 터진 이슈는 뭐였냐면 네. 이제 면회 가는 모습이 뭐 사진으로 포착이 돼서 네. 건재한 모습도 보였지만 사실은 자녀의 외국인 학교 또 부정 입학 문제가 터졌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 학교, 외국인 자격으로 외국인 학교에 있다 외국인 학교로 전학을 오는데 네. 그걸 이제 조작을 한 혐의가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또 이 외국인 학교의 부정 입학으로 한번 무리가 있어서 도대체 지금 이 추징 관련해서 국민들은 언제 다 추징이 되는 거냐 궁금한 와중에 네. 이 가족들은 다 이렇게 저렇게 네. 다 누릴 건 누리면서 생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탄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남이고요. 네, 네. 전재용 씨인가요? 네. 네. 삼남이 전재만 씨. 전재만. 전재만 씨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나 했더니 또 몇 년 전에 유흥업소 여성에게 놀라운 4천여만 일이었죠. 원짜리 이게 어떻게 시계 된 거냐면 사줬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예, 그게 이제 2016년에 한 확인은 30대 된 겁니까? 여성이 네. 이게 세관 신고 없이 굉장히 고가의 4,600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관이 물어봤겠죠. 이거 뭐냐? 왜 네. 사는데 신고를 안 했냐 했더니 네. 이것은 전재만 씨가 미국 베버리 힐즈에서 사준 것이다. 그 사람 주장이잖아요. 뭐 아직 선물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유흥업소 했습니다. 직원 그 여종업원의 주장인데 확인은 된 거 아니고. 네, 그래서 그렇게 그래- 우선 주장은 했다고 네.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 저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두환 씨가 그 비서관 앞서 말씀하신 네. 민정기 씨가 자신이 썼다고 하는 그 음성이 있다는데 그 부분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해고로 그 서문에도 다 상세하게 써 있지만요. 전 대통령은 퇴임하시고 나서 해고로 주시겠다고 2000년부터 이제 그거를 맞으면 구술 녹취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준비한 그 2000년부터 했으니까요. 그 알츠하이머 증세가 나타났던 2013년까지는 13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2013년에 전 대통령 스스로도 이게 좀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 2013년인가 14년 그 무렵에 저를 찾아가지고 예. 이제부터는 이게 초과가 됐으니까 민 비서관이 이걸 책임지고 맡아서 완성하라. 전적으로 이름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내가 전적으로 알아서 내가 맡아서 책임지고 원고를 완성한 겁니다. 해고 과정에서 전 대통령 전혀 여기 개입을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만약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받아내면 재판이나 또 기소돼 있는데 재판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아니죠. 네. 그래도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고요. 진단서를 다만 이제 내도? 네, 다만 이제 출석을 못 하겠다.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허가한 경우 이런 네.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고가 이루어질 때 그 뭐 건강 상태 등을 형의 염두에 집행에 네. 가만히 되겠죠. 그렇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사진관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일산 온수관 사고로 난방과 온수가 이틀째 공급되지 않았다는 그 소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역의 일산 맘카페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전기 히터, 난로, 전기담요 제공하겠다는 글이 끝없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네, 아니 그동안은 맘카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글들이 그러니까요. 있었잖아요, 네. 소식이. 근데 이게 정말 맘카페의 순기능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면 굉장히 흐뭇하네요. 네, 어머니께서 맘카페 보시고 흐뭇해하시네요. 네, 네, 아니 우리 임방글 변호사도 이제 맘카페 회원입니다. 네. 맘카페 자격을 갖추었죠. 네. 전 저런 좀 공동체적인 모습들이 우리가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커뮤니티 사회에서 많이 좀 발현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더불어 사는 모습 많이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저 댓글 밑에 봤더니 춥지만 춥지 않아요. 뭐 이런 댓글도 맞아요. 있고 그렇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